안녕하세요. 노사라이브TV 신대표 신동훈 노무사입니다. 거의 여름의 끝 무렵쯤에 한번 방송을 찍고 이제 여러분들 만나뵌 것 같은데 오랜만에 만나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올해 나온 좀 특이한 판결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판결을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제가 며칠 전에 새로 자문 계약을 맺으러 갔는데 그 회사에서 이 대법원 판결과 거의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이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봐서 이거 이제 한번 방송을 찍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렇게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월급을 내 통장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나의 동의로 인해 제3자에게 임금을 줬어요. 이 경우에 임금이 지급의 여러 가지 원칙 중에 직접 불지급 원칙의 위반이냐 아니냐. 즉 회사가 이거에 대해서 회사는 사실 월급은 전에 다 준 거거든요. 회사가 여기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먼저 저희 자문사가 어떤 걸 물어봤냐면은 이제 요즘에는 좀 나라에서 복지도 많이 발전하고 또 그에 상응해서 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그 예전 용어로는 신용불량자, 요즘 용어로는 신용유의자죠. 불량이란 말이 어감이 안 좋다고 해서 바꿨죠. 신용유의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임금으로 일정액 이상 받으면은 절반 이상 압류 가태고 뭐 이하는 하여튼 이런 식의 분들이 계시고 이렇게 되면은 자기 돈을 못 쓰는 대신에 또 나라로부터 못 살게 되면 지원을 받는 것들이 요새 또 많아요. 차상위 계층 지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많죠. 무슨 장애를 입으신 분들은 장애 관련해가지고 지원금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파산하면은 또 여러 가지 면책도 받고, 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신용유의자와 이렇게 정부 지원을 받으시는 그러니까 저소득 지원이죠.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이제 처음에 채용공고 냈을 땐 그런 분들이 지원자들이 나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죠. 그래서 막상 채용을 하고 나서 월급을 이제 첫 월급을 받을 때가 되니까 월급을 제 통장으로 주지 말고 다른 사람, 뭐 가족이나 친구, 친척 이런 쪽이겠죠. 다른 사람 통장으로 주세요. 라고 이제 하는 경우들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 화요일에 자문계획 맺으러 간 곳에서도 동일한 얘기가 나왔고 이게 회사에 리스크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이와 유사한 사례로 올해 대법원 판결에 나왔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회사는 근로자의 요청이나 혹은 요청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동의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 제3자에게 그 돈을 지급을 하면 임금 지급, 직접불 원칙을 위반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또 하나 뭐가 되죠? 이분한테 월급을 다시 줘야 되는 의무를 받게 됩니다. 즉 이중고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나는 분명히 당신의 이름으로 책정된 임금, 당신도 이게 얼마인지 알고 우리 사회에 약정한 임금을 당신의 요청 혹은 당신이 동의서를 제출해가지고 제3자에게 전해줬어요. 즉 회사는 월급을 떼먹을 생각이 1도 없었어. 다만 제3자에게. 이 제3자의 문제가 뭐냐면은 보통은 전달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한 번 정도 전달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전달 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게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이게 문제가 어쨌든 간에 회사에서 나가는 돈이라는 게 꼭 월급만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상여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은데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가능성들이 다분해요. 그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막 소송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건설회사들에서 특히 많습니다. 뭐 일반 회사들도 그렇지만 건설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많고 이번에 올해 판결이 나온 것도 건설 현장이에요. 어떤 일들이냐? 건설 현장에는 오야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존재들이 있죠. 속칭 오야지고, 이제 순화돼서 이제 요즘에는 이 오야지들도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해가지고, 그 인력 소개업체, 정식으로 인력 소개업체 등록을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도 가지고 있고 그래요. 인력 소개업체이자 오야지인 사람이 자기 밑에 몇 명을 이끌고서 이제 일을 하러 갔어요. 문제가 여기 이제 그 사람 밑에서 팀원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용유의자예요. 건설 현장은 일당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 일당 하면은 뭐 한 달에 적으면 350, 많으면 650 이렇게까지 꽂히는데 그 돈이 꽂히면 그 중에서 285만 원을 넘어가는 금액은 몇 분의 몇 해가지고 다 압류당해. 돈을 못 써.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거를 했느냐. 건설 현장 오야지 있는 회사. 이제 이 오야지가 있는 회사에서 또 대표는 이 사람은 아니에요. 판례에서도 판결문에서 L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L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표라서 이 인력사무소의 대표에게 회사가 대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동의서를 들어가는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써가지고 회사에다가 건설회사에다가 제출을 한 거예요. 뭐 자기 어차피 전에 돈을 다 못 받으니까. 그리고 사실 이런 형태가 요즘에 이렇게 동의서 받고 하지만 예전에는 건설 현장에서 비일비재했거든요. 이제 오야지가 팀을 이끌고 들어가면 그 밑에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월급을 따로 주는 게 아니라 마치 그 외부 용역 업체를 주는 것처럼 그냥 오야지한테 돈 다 주고 이제 너네가 나눠 가져라 이런 식으로 하던 게 예전부터 관행이었단 말이에요. 그 회사는 옛날부터 이런 관행이 있었고 심지어 이제는 관행뿐이 아니라 일을 하러 온 이 개별 근로자들이 다 임금은 얘에게 대신 주세요라는 동의서까지 들고 왔으니까
처음엔 이제 회사도 좀 궁금했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는 제가 제 통장으로 받으면 안 돼요. 아까 전에 저희 자문사에서 저한테 말했던 거랑 똑같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L한테 다 쏴줬습니다. 처음에 한 3달 동안은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이게 주는 만큼 이렇게 다 근로자들한테 배분이 됐었거든요. 이게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달 사고가 슬슬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법원 판결문상으로는 착복 사건이죠. 사실 L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자기도 무슨 리스크를 지고 하는 것 같은데 소개도 막 해주고 막 이거 관리하는 것도 좀 품이 들거든요. 뭔가 억울한 거지. 돈을 떼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판결문에서는 착복이다라고 했지만 L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당한 수수료였던 거죠. 수수료를 떼고 주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좀 간이 커져가지고 좀 많이 떼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밑에 있는 근로자들이 이렇게 소송을 걸었는데 대법원에서 판결한 게 뭐냐? 어쨌든 간에 이 사건에서 문제는 이 근로자들이 L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게 아니라 건설회사를 상대로 월급 직접 줘야 되는데 당신 직접 안 줬어요? 했던 거예요. 대법원이 보고 임금 직접 지급 원칙 위반입니다 하고서 형사 처벌하고 임금 줘라 판결에 나온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텐데 법에 써져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근로기준법 제43조인가? 거기에 이제 임금은 직접 지급이 원칙이다. 이 임금의 원칙에 4대 원칙이 있는데 나머지 3개는 막 노사 합의라든지 막 근로자의 요청 이런 게 있으면 조금 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직접불 지급 원칙은 예외가 아주 극히 한정적으로만 인정이 됩니다. 법적인 용어로는 뭐 사자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뭐 하는데 그 사자라는 개념이 요새는 거의 인정이 안 돼가지고 이번 사건은 그 위임장도 있었고 하지만 안 돼요. 자,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회사 입장에서 사실 저는 이 질문을 회사 입장에서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요즘엔 채용이 너무 어렵고 이제 특히 뭐 구직도 어렵다고 하지만 뭐 3D 업종이라든지 약간 좀 육체적으로 힘든 곳은 채용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 곳에 구직 시장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자기 통장으로 받는 걸 원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문사들에게 늘 리스크를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내 이름으로 잘 받아놓고서 이건 배달 사고도 없잖아요. 그래놓고서 회사 찌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노동청하면 무조건 임금 체불로 다 나왔고 올해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부터는 움직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면 회사 대표나 인사팀 담당자 여러분, 자기 통장으로 돈을 받으실 수 없는 분은 어지간하면 채용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물론 어쩔 수 없이 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차라리 뗄 거 다 떼고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을 매달 받으세요. 근로기준법 어디에도 임금을 통장으로 쏴줘야 된다라는 거 없거든요. 현금으로 줘도 돼요. 보통 현금으로 주는 걸 싫어하시는 것들은 그 증빙이 잘 안 남아서 그렇잖아요. 매달 받았다는 수령증, 영수증을 받으면 걔 적격 증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통장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제3자의 통장으로 주지 마시고 현금으로 주세요. 수령증 받으시고. 네, 이상입니다. 특히 또 요새 경제가 더 어려워지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나올 거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일을 할 때 임금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 즐거운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